이번에는 유전의 기본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공부를 할 때 용어가 혼동이 와서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용어 정리를 좀 잘 해둡시다. 자,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란 말이 있습니다.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고 유전자형은 유전자의 조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키가 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너는 참 키가 크구나. 정말 부러운 일이죠. 네,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표현형입니다. 키가 크다, 작다, 둥글다, 주름지다 또는 뭐 색깔이 빨갛다, 하얗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전자형은 뭐냐면 얘가 키가 크긴 큰데 부모로부터 어머니에게도 키에 대한 유전자를 받았을 거고 아버지에게도 키에 대한 유전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준 유전자도 키가 큰 유전자고 아버지가 준 유전자도 키가 큰 유전자다. 또는 아버지가 키가 큰 유전자를 줬는데 어머니가 키가 작은 유전자를 줘서 또는 뭐 반대로 어머니가 키가 큰 유전자를 줄 때 아버지가 키가 작은 유전자를 줘서 이렇게 섞여 있지만 키가 크게 태어났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호로 쓰는 걸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현형도 사실은 기호로 쓸 수 있어요. 표현형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키가 크긴 큰데 둘 다 공통적으로 라지 T를 가지니까 크긴 큰데 뒤에는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라지 T가 우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표현형을 쓸 때 말로 주로 쓰지만 말 아니고 기호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념 볼게요. 순종과 잡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과 잡종. 자,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순종은 어떻게도 말을 바꿔서 쓰냐 하면 동형접합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동형접합. 같은 형태끼리 붙어 있다. 그럼 잡종은요? 이형접합. 서로 다른 형태끼리 붙어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잡종보다 동형접합, 이형접합이라는 말이 더 학문적이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러면 라지 A, 라지 A. 엄마가 라지 A 유전자 줬고 아빠도 라지 A 유전자 줬어요. 순종 잡종? 동형접합, 이형접합? 동형접합. 그러니까 순종.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스몰 a, 스몰 a도 동형접합, 얘만 이형접합. 되겠죠? 그러면 순종, 순종, 잡종. 이러면 되겠다. 마찬가지 동형접합, 동형접합, T, T 프라임만 이형접합. 또는 IA 이게 뭐예요? 이거 혈액형이에요, 혈액형. 혈액형을 표시할 때 I라고 하는 응집원이 있는데 얘는 라지 A라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쓸 때 라지 A 유전자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라지 B, 그럼 소문자 I가 O예요, O. 열성이라서 소문자 I가 O. 그 다음에 II는 O형 2개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얘는 동형, 이형 두 개 같으니까 동형, 순종이라고 부르고 OO도 역시 뭐라고 부를까? 순종이라고 부르고 동형. 그리고 BO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잡종 내지는 이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같은 유전자가 두 개씩 조합되어 있으면 동형접합이라고 부르고 서로 다른 유전자가 조합되어 있으면 이형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퀴즈. 라지 A,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하는 유전자형을 갖는 어떤 객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순종이라고 부를까요? 잡종이라고 부를까요? 생각해봐요. 애매하죠. 자, 봐봐요. 라지 A 동형접합이고 스몰 B 동형접합인데 라지 D, 스몰 D는 이형접합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전자마다 동형, 이형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전체를 물어본다면 얘는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잡종이요. 이형접합 잡종이라고 부른다고. 왜냐하면 전체가 다 똑같아야만 순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유전자 쌍이 3만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순종인 사람이 많을까 잡종인 사람이 많을까? 그죠? 당연히 잡종인 사람이 많습니다. 잡종이 좋은 거예요. 잡종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잡종이 더 좋은 겁니다.
순종은 네, 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쉽게 멸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종이 생활력이 강하고 내 생명력이 강하다. 우리는 다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성열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성열성. 자, 우성열성 이렇게 돼 있어요. 라지 T, 스몰 T. 자, 예를 들어서 라지 T가 키가 큰 유전자고요. 스몰 T가 키가 작은 유전자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표현형이 키가 크다 이렇게 표현됐다면 그러면 두 유전자 중에서 겉으로 표현되는 걸 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우성이냐면 키가 큰 유전자가 작은 유전자보다 우성이다 이렇게 써요. 만약에 작게 태어났다면 작다 이렇게 태어났다면 키가 작은 유전자가 큰 유전자보다 우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성열성 얘기를 할 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명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성은 1번 좋다. 그리고 우성은 더 많다. 그리고 우성은 대를 거듭해 가다 보면 점점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맞을까요? 실제로? 우성이 좋은 걸까? 또는 우성이 많은 걸까? 우성이 증가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모두 다 틀립니다. 네, 모두 다 틀려요. 우성은 좋다, 나쁘다의 기준 아니고요. 우성은 많다, 적다의 기준 아니고요. 우성은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기준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손가락이 5개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 더 있어서 또는 엄지 옆에 하나 더 있어서 손가락이 6개 있는 사람도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 손가락이 5개인 건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고요. 사람 손가락이 6개인 건 다지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지증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보다 우성이더래요. 그럼 이제 선생님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손가락이 6개면 더 좋아요? 손가락이 6개면 더 좋은가? 참고로 여기 있는 손가락은 잘 안 움직입니다. 네, 못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다지증을 가진 사람의 요 새로운 서브 손가락은 요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주머니 넣을 때도 걸릴 거고 장갑 낄 때도 좀 불편할 거고 그리고 안 움직이니까 주먹을 줬는데 이게 펴져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불편할 거예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성이 많을까? 6손가락에 5손가락보다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우리 6손가락 가진 사람 잘 본 적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 대를 거듭하면 증가할까? 삼국지를 보면 육손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삼국지가 기원 전 이야기잖아요. 그럼 뭐 한 2000년 넘게 이렇게 이야기가 쭉 왔는데 2000년 넘게 오면서 대를 거듭해서 증가한다면 우성이 증가하면 다지증 수가 엄청 많아졌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도 아니죠. 자, 우성열성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두 유전자가 섞여 있는 잡종 내지는 이형접합의 세포에서 겉으로 표현되는 우성, 감춰지는 열성. 단지 이걸로만 구분합니다.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알겠죠? 자, 검정교배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우리 용어를 정리하고 있는데 검정교배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검정교배, 영어로는 테스트, 검정고시 할 때 그런 검정, 뭔가를 검사한다. 교배를 통해서, 크로스를 통해서 검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구분하기 위한 거냐면 검정교배는 어떤 개체의 유전자형이 순종인지 잡종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검정교배예요. 그래서 방법은 검정교배할 때는 열성 순종과 교배시킴으로써 어떤 개체가 가지는 유전자형이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둥근 완두가 있어요. 여기도 둥근 완두가 있어요. 그걸 열성, 소문자이고 순종,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동형접합의 개체와 결혼시켰더니 그러면 둥근 완두는 생식세포를 만들면 라지알 생세포만 만들 거고 주름진 완두는 어차피 스몰알밖에 못 만드니까 이때 나오는 자손은 모두 라지알 스몰알의 유전자형을 갖게 돼서 그래서 모두 둥근 완두로 태어나게 되죠. 마찬가지 라지알 스몰알, 둥근 완두가 라지알 스몰알의 이형접합이었다면 열성 순종과 교배했을 때 이 주름진 완두는 스몰알만 100% 만들어내게 되는데 둥근 완두는 라지알도 만들고 스몰알도 만드는데 이걸 1대1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손에서 라지알하고 만나면 둥근 게 나올 거고 스몰알과 만나면 주름진 게 나올 거니까 둥근 거 대 주름진 거가 1대1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1대1로 나오면 아 얘가 잡종이었구나. 만약에 1대0으로 나왔으면 얘가 순종이었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검정교배예요. 그런데 검정교배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둘 만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검정교배를 했을 때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비는 검정교배 시 나타나는 자손의 표현형의 비 모두 둥근 완두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 개체가 생식세포를 라지알만 100% 만들었기 때문에 둥근 유전자만 100% 만들었기 때문에 자손도 모두 둥글게 나온 거잖아요. 자, 검정교배 시 자손의 표현형이 모두 둥근 완두 100%인 이유는 이 개체가 만드는 무엇에? 라지알 하나니까 생식세포에 유전자형이 라지알로만 나오니까 100% 나오니까 얘도 100% 유전자형의 비와 같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검정교배 시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의 비는 즉 열성 순종과 결혼시켜서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의 비는 그 열성 순종과 결혼하는 어떤 개체, 이 개체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종류의 비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떤 개체를 검정교배시킨 결과가 나오겠죠. 1대1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개체가 1대1로 생식세포 종류를 만든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고 이번 강의 마무리할게요. 검정교배 시 자손에게 나오는 표현형의 비는 그 개체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비와 같다.